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15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100분의 20,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100분의 10일 때 기여 위험도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여 위험도는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마이너스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 100분의 20이죠. 마이너스 비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 100분의 10. 이걸 계산하시면 100분의 10이 나오죠. 100분의 10은 0.1. 그죠? 단위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여분율 보겠습니다. 기여분율은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 마이너스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또는 상대 위험비 분의 상대 위험비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기여 분율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이것도 아직까지 기억 못 하시는 분은 파란색 별표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진 장치 중에서 흡착제를 사용하는 흡착 장치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흡착 장치를 설계하는 경우에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능력이 커야 되겠죠. 흡착 능력이 클 것. 그죠? 두 번째, 압력 손실이 크면 그만큼 우리 그 흡착 능력 떨어지게 되고 효율이 나빠지죠. 그래서 두 번째, 압력 손실은 적을 것. 세 번째, 자, 흡착 능력이 크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 오랫동안 체류해야지 잘 흡착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염물질의 체류 시간이 길 것. 이렇게 3가지가 쉽겠죠. 흡착 능력이 클 것, 압력 손실은 적을 것, 오염물질의 체류 시간이 길 것. 3가지가 되고요. 또는 4번째, 가스 중의 불순물을 전처리에 의해 제거할 수 있을 것.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캐노피형 후드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각각의 용어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Q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노피형 후드는 가스레인지 생각하시면 여기가 열이 발생되는 발생원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뭐냐면 열 상승 기류량, 열이 상승하는 기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2죠. 옆에서부터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죠? 요거는 유도 기류량, 역시나 송풍량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삼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환기량, 그죠? 자, 그 다음에 Q2에 다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유도되는 건 유도 기류량인데요. 유도되었다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난류죠, 그죠? 같은 흐름이 아니라 반대 흐름. 난류로 인한 누출 기류량,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난류로 인한 누출 기류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그리면은 나오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네요. Q1, Q2, Q2의 다시를 설명하고 M이죠. M은 누출 안전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L이 되겠습니다. 누입 한계 유량비가 되죠. KD는 설계 유량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1 열 상승 기류량, Q2는 옆에서 들어가는 유도 기류량,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난류로 인한 누출 기류량, M은 누출 안정 개수, KL은 누입 한계 유량비, KD는 설계 유량비 이렇게 용어에 대한 설명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한번 보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체의 열 교환을 나타내는
열평형 방정식을 적고 각 요소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열 축적은 S는 그죠? M입니다. 대사열 마이너스 E는 증발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R이죠.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C는 대류가 되고요. 마이너스 W는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축적 S는 M 마이너스 2. 예, 지금 열이 증발할 때는 손실만 있지 플러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증발은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C. 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죠. 그래서 일을 한 건 한 일 마이너스밖에 없겠죠. 그죠? 자, 만약에 기호로 이렇게 적으셨다면 반드시 설명 적어 주셔야 됩니다. S는 뭐다? 인체의 열 축적을 뜻합니다. M은 대사열이 된다. 그죠? E는 뭐였습니까? 마이너스인 건 열이 증발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R은 복사가 되고 C는 대류가 됩니다. W는 마이너스잖아요. 일을 하면 일을 에너지 뺏긴다. 그죠? W 한 일.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시면 반드시 기호에 대한 설명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요소를 설명하라 했기 때문에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너를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이지만 기록일지에는 신너의 유해성과 배출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자, 신너를 사용하는데요. 오늘 작업을 기록하는 일지에는 신너 유해성과 배출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보건관리자로 해당 작업장에 처음 출근을 하였다면 가장 먼저 수행할 업무는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신너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라면 위에 거는 무시해도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수행할 건 뭔가, 그죠? 첫 번째는 작업장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는 이렇게 신너 같은 유해 물질도 있지만요. 소음도 있을 수 있고 방사선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 및 유해인자의 유해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작업장에서 신너를 쓴다면 신너의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죠? 두 번째, 유해인자와 유해성을 확인했다면 현재 우리 작업장의 농도를 측정해야죠. 예를 들어서 유해인자가 세 가지가 있고 이거는 바람성이 있는 굉장히 유해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 작업장의 농도가 바람성을 일으킬 만큼 높은가?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작업장 유해인자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농도를 측정해서 끝나면 안 되죠. 뭐 해야 된다? 노출 기준, TLV 있었잖아요. 그죠? 비교해야죠. 그래서 노출 기준과 작업장에서 측정한 농도를 비교해서 기준을 초과했다면 대책을 수립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장에서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와 유해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장 유해인자 농도를 측정하고 세 번째는 노출 기준과 측정 농도를 비교한다.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붙일게요. 근데 이거 앞에서 공부 못했던 거다 아직 모르겠다 하시면 파란색 별표 붙이기 바라겠습니다. 후드의 분출 기류 중에서 잠재 중심부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잠재 중심부는 분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점까지 거리를 말해요. 자, 그래서 후드에서 분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점까지 거리를 잠재 중심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출구 직경의 약 5배 정도까지가 잠재 중심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천이도 한번 볼까요? 분출 속도가 작아지기 시작하여서 50%까지 줄어드는 지점을 말합니다. 줄이면 분출 속도가 50%까지 줄어드는 지점,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겠죠, 그죠? 요거를 천이부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계구부입니다.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분출 속도 분포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영역, 그죠? 분출 속도가 거의 유사하게 분출이 되고 있는 영역을 완전 계구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같이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재 중심부는 분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점까지 거리는 잠재 중심부가 됩니다. 분출 속도 분포가 유사한 거, 요거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잠재 중심부고요. 분포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영역은 완전 계구부가 되고, 분출 속도가 50%까지 줄어드는 지점은 천위부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별표 한 2개 붙여볼게요. ACGIH,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죠. 허용농도 적용 시 주의사항 5가지를 적어라. 그죠? 허용농도 TLV는요, 첫 번째는 어디에 쓸 수 없다. 대기 오염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기 오염 평가나 지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시간, 그죠? 정상시간 초과했죠? 적용할 수 없다, 그죠? 초과 적용 안 됩니다.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한 노출에 대한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상 작업 시간을 초과했을 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질병이나 신체적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족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허용 농도를 넘었다고 해서 질병에 무조건 걸렸다. 허용 농도 미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병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을 비교하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하나 더 넣자면 안전과 위험 농도를 구분하는 경계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안전 농도와 위험 농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TLV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할 수 없고요. TLV를 초과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농도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는 작업 조건이 다른 나라에서 ACGIH TLV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반드시 산업보건 전문가에 의하여 설명 적용되어야 한다.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를 2개 붙여볼게요. 혼합물질의 화학적 상호작용 중에서 기량작용의 종류 3가지를 적고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참고부터 한번 볼게요. 혼합물질의 화학적인 상호작용이다. 그죠? 첫 번째는 독립작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각 물질의 반응 양상이 달라서 서로 독립적인 작용을 합니다. 각각의 독성 물질이 서로 다른 조직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두 물질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안 주고 독립적인 작용을 하는 걸 독립작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더 잘 나오죠, 그죠? 상가작용, 더해진다, 더할 가짜다, 그죠? 두 물질의 동시 노출이 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 물질 독성의 합과 같다. 이게 상가작용이죠. 자, 그 다음에 상승작용입니다, 그죠? 두 물질의 동시 노출될 경우의 독성은 단독 물질 독성의 합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게 상승작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승작용, 잠재작용, 강화작용이다 할 수 있는데요. 독성이 없던 물질이 독성이 있는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이 더 강해진다. 그죠? 없는 거하고 있는 게 만나니까 더 강해지는 게 가승작용이 되고요. 기량작용이죠. 두 물질이 서로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두 물질의 동시에 노출이 될 때 독성은 단독 물질의 독성보다 독성이 약해지는 게 기량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물질이 만나서 독성이 약해지는 기량작용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분적 기량작용 또는 분배적 해도 됩니다. 배분적 기량작용은 물질의 흡수나 대사에 변화를 일으켜 독성이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적인 기량작용은 생체 내에서 서로 반대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하나는 올라가려는데 반대로 작용하니까 독성이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학적인 기량작용입니다. 화학적인 상호 반응에 의해서 독성이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용적 기량작용이 되겠습니다. 두 물질이 체내에서 같은 수용체에 결합하여 경쟁 관계를 가져서 되려 독성이 낮아지는 게 수용적 기량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볼게요. 배분적 기량작용은 물질의 흡수 대사의 변화를 일으켜 독성이 낮아집니다. 기능적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가져서 독성이 낮아집니다. 화학적 기량작용은 화학적인 상호 반응에 의해 독성이 낮아지고요. 수용적인 기량작용은 체내에서 같은 수용체에 결합해서 서로 경쟁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독성이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단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송풍기의 회전수가 500rpm이다. 그죠? M1이라고 하겠습니다. 송풍량 Q1은 300, 정압 P1은 100, 동력 HP1은 5.5kW였습니다. 회전수 N2를 600으로 증가시켰을 때 송풍량 Q2, 정압 P2, 동력 HP2를 계산하라. 그죠? 자, 공식 이제요. 보지 말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2는, P2는, 네, HP2는 하시고요. 전부 다 Q1 곱하기 P1 곱하기 HP1 곱하기죠. 첫 번째는 D1분의 D2였고요. 곱하기 N1분의 N2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같이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붙여볼게요. 3, 2, 5, 1, 2, 3 하시고요. 끝에 두 개만 로1분의 로2 그죠? 송풍기에 효율이 주어졌을 때는 예 끝에 두 개만 요걸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대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Q2는 하시고요. 공식에 넣어볼게요. Q1이 지금 300이에요. 300 곱하기 직경은 주어지지 않아서 무시하겠습니다. 회전수가 500에서 600으로 증가했다. 1승이니까 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죠. 자, P2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한번 적어볼까요? 네, P2는 하시면요. P2는 P1이 100이다. 그죠? 곱하기 N1은 500, N2는 600이죠? 이거의 뭐다? 제곱의 관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HP2는 해서 계산해 볼게요. HP1이 5.5가 되죠. 그죠? N1 500분의 N2 600의 뭐다? 세제곱의 관계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니까요. 네. Q2는 360, 미터의 3승 per minute. 단위는 Q1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P2는 144, HP2는 9.5라고 주어진다면 0을 붙여서 둘째 자리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킬로와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2개 붙일까요? 덕트 내 공기 유량 Q가 주어졌는데요. 단위가 미터 3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덕트의 직경 D가 50cm일 때 속도 VP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공기의 밀도는 1.2로 하라.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VP에 대한 식을 적어볼게요. VP는 뭐죠? 2G분의 RV 제곱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G는 9.8이죠. 자, 지금 공기 밀도 1.1을 대입하고요. 지금 이제 V만 안다면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V를 모르기 때문에 계산하는데요. 자, 일단 주어진 건 뭐냐면 Q하고 D가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공식 Q는 A 곱하기 V다. 그죠?
60을 곱할까 말까 생각할게요.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인데 주어진 직경은 미터 3승 퍼 미니트. 그죠? 그래서 환산해 줘야 하니까 60을 곱하자 하시고요. 지금처럼 직경이 주어졌을 때, 결국 요건 뭐죠? 이렇게 고칠게요. 네. V를 계산해야 되니까 V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됩니다. 그죠? 직경이 주어졌을 때 A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되잖아요. 대입할게요.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50cm니까요. 미터로 고치면 두 칸 가서 점을 찍으면 되겠죠. 0.5의 제곱 분의 Q는 얼마입니까? 100이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V가 얼마가 나왔냐면 요거죠. 그죠? 8.49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산했는 V를 여기 넣으시면 되겠죠? 8.49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4.41이 나왔습니다.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죠?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꼭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11번 문제도 단골 문제죠. 별표 3개. 이제는 이 해설 보지 않고 한번 식 적고 풀이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온도가 300도씨인 건조로 내에서 톨루엔이 시간당 0.3리터 증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0.3리터 per hour다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톨루엔의 LEL이 1.3, 톨루엔의 농도를 LEL을 25% 이하로 유지하겠다라는 조건을 줬고요. 폭발 방지를 위한 환기량 리터의 3승 퍼 미니트 Q를 계산하라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톨루엔 비중은 0.87이고 분자량은 92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LEL, 폭발 하한계가 주어졌을 때 우리 공식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분자량 곱하기, 그죠? 92 곱하기 폭발 하한계 LEL이죠. LEL이 25% 이하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LEL 25%를 넣으면 된다, 그죠? 0.25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온도상 LEL이 25%가 아니다, 그죠? 요거 제가 잘못 봤습니다. LEL이 1.3%다라고 했죠. 그래서 1.3을 대입해야죠, 그죠? 퍼센트 떼는 게 아니라 LEL 1.3 그대로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보정 상수 B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온도 보정 상수 B는 120도씨 미만일 때 B는 1.0, 120도씨 이상일 때 B는 0.7이다 이렇게 했죠. 자, 지금 보니까요, 온도가 300도씨잖아요. 120도씨 이상이니까 온도 보정 상수 얼마가 되겠다? 0.7이 되겠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0도씨 1기압이다, 21도씨다, 25도씨 주어지지 않았죠?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산업 환기의 표준 상태, 그죠? 항상 21도씨 1기압이 산업 환기 표준 상태입니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체 1몰의 부피 24.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킬로그램 per hour를 넣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리터 per hour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0.3 리터 곱하기 뭐해야 킬로그램 바뀝니까? 비중 곱해야죠. 곱하기 0.87 하면 이제 킬로그램 per hour로 바뀌었고요. 안전계수 C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C는 주지 않았고 요걸 줬어요. LEL의 25% 이하로 유지하겠다. 요거는 안전계수 C가 4이다 하고 똑같아요. 25%는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4배만큼의 여유를 두겠다 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뭐 한다? 안전계수 4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이게 1.3%잖아요. 아까 왜 퍼센트를 안 떼고 대입했냐면,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위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 약분시킵니다. 그죠? 자, 이제는 대입할 걸 다 대입했습니다. 자, 지금 단위는 생각하면요. 지금 요 값 자체가
리터 퍼 아워였기 때문에 요 값도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미터의 3승 퍼 아워가 되겠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미니트로 계산하시오 했으니까 나누기 60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5, 공이 나왔습니다.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그죠? 0.5로 떨어진다면 0을 붙여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요. 우리가 대입한 요건 뭐냐면 21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대입했는데 작업장의 건조로는 300도씨죠. 그래서 처음에 대입한 요게 T1이다. 그죠? 1기압 P1이 됩니다. 자, 300도씨가 실제죠. 계산해야 되는 게 T2가 되고 압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압력은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미터 3승 퍼 미니트, 시간은 뭐 온도 보정과 무관하니까요. 미터 3승, 결국은 부피에 대한 보정이다. 그죠? 자, 그럼 V2는 부피에 대한 보정 어떻게 했습니까? V1 곱하기 273 플러스 첫 번째 온도 T1분의 273 플러스 나중 온도 T2, 이게 바로 부피 보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보정해 볼게요. V2는 하시고요. 첫 번째 부피 계산했는 게 0.50입니다. 곱하기 273 플러스 T1은 요거죠. 21도씨. 분의 273 플러스 T2는 뭡니까? 계산해야 되는 300도씨다. 그죠?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0.97이고 단위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이죠.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은 네, 별표 하나 한번 붙여볼게요. 비누 거품 미터로 보정한 결과가 1200cc의 공간에서 비누 거품이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했더니 4번 측정한 결과가 시간이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때 펌프의 평균 유량을 계산하라. 결국 계산하라는 건 리터 퍼 미니트를 계산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에서 리터 부피잖아요. 지금 주어진 건 1200cc다 라고 주어졌어요. 1000cc가 1리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1200cc는 얼마 되겠습니까? 1.2리터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1200cc는 1.2리터가 되고요. 밑에는 시간 미니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4번을 측정했는 게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4번의 평균 값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4분의 하나, 둘, 셋, 4개를 계산하니까 23.50 세크, 지금은 초가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23.50 초를 1초는 몇 분입니까? 60분의 1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60분의 1 하면 이제 미니트로 바뀝니다. 자, 이제는요, 위에는 리터 퍼, 밑에는 미니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06 리터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공식을 암기할 필요도 없는 문제. 예, 요거는 단위만 잘 보시면 거저 얻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000cc가 1리터이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인데요. 우리 2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장방형 덕트에 장변이 670, 단변이 200이며 송풍량 Q가 250m의 3승 퍼 미니트일 때 덕트 길이 10m당 압력 손실 델타 P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관마찰 개수가 0.02, 공기의 비중이 1.2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압력 손실인데요. 자, 이렇게 관마찰 개수와 공기 비중 주어졌을 때 우리 공식을 떠올리겠습니다. 관마찰 개수 곱하기 D분의 L이죠. 곱하기 2G분의 뭐다? RV 제곱이다. 이거 대입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넣어볼게요. 현재 관마찰 개수는 0.02가 되겠습니다. 자, 예, 지금은 덕트에 직경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장방형 덕트다, 그죠?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졌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 다시 말하면 장변과 단변만이 주어졌죠. 이때는 뭐죠? 장방형 덕트일 때는요, 요거를, 상당 직경을 계산해야죠. 장방형을 원형으로 바꿔준 직경이다. 그죠? 자, 상당 직경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A 플러스 B분의, 자, 이걸 미터로 고칠게요. 0.67이잖아요. 0.67 플러스 0.2분의 2 곱하기 0.67 곱하기 0.2 이렇게 계산하면 원으로 환산한 상당 직경이 계산이 되어지죠. 자, 요 계산한 값이 얼마인가 하면요. 0.31m가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요. 계산했는 상당 직경 0.31분의 하시고요.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덕트 길이 10m당 압력 손실을 계산하라. 그죠? 그래서 길이 L은 10m가 되겠죠? 곱하기 2 곱하기 9.8분의 지금 공기 비중은 1.2다라고 했습니다. 자, V가 필요한데요. 주어지지 않았죠. 자, 대신에 뭐가 주어졌냐면 Q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떠올려야죠. 그죠? Q는 뭐다? Q는 A 곱하기 V다. 근데 또 단위를 생각할게요.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인데요. Q는 뭐다 지금?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네, 60 곱하기 A 곱하기 V다. 이렇게 되겠죠? V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겠습니다. 자, 대입할게요. 60 곱하기 현재는 지름이 아니라 가로 곱하기 세로가 주어졌죠. 이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적에 있는 0.67 곱하기 0.2가 되겠습니다. 분의 위에서 Q 송풍량은 250이다 줬습니다. 그죠? 250 요거 계산하시면 V가 31.099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계산했는 V를 위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1.09의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압력 손실 요 식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니까요. 델타 P가 38.18이고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를 2개에서 3개 붙이면 되는 문제. 실기에서 잘 나옵니다. 자, 입경이 20 마이크로미터이다. 항상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입자의 입경 dp가 주어졌습니다. 밀도가 주어졌다. 그죠? 입자의 밀도니까요. 로 1이라고 할게요. 1.6g/cm의 3승인 입자의 침강 속도를 계산하라. 그죠? 단 공기의 점성 계수가 주어졌습니다.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램 센티미터 세크다 주어졌고요. 중력 가속도는 980, 공기 밀도는 1.293이다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점성 계수가 주어졌을 때 침강 속도는 스토크의 법칙에 의한 침강 속도죠. 그죠? V는 18 곱하기 점성 계수분의 G D의 제곱, 그죠? 로1 마이너스 로, 이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대입할게요. 18 곱하기 항상 단위 확인하십시오. 점성 계수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죠. 1.78 곱하기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해하시고요. G죠. 중력 가속도 G는 위에서 98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D의 제곱, 그죠? 직경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경은 20 마이크로미터가 주어졌는데요. 입자 직경의 단위가 뭐죠? 센티미터. 요거 주의하셔야죠. 그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 생각할게요.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예요. 그럼 결국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경이 20 마이크로미터죠. 결국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죠? 센티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요거의 제곱이죠. 그죠? 곱하기 로 마이너스 로인데요.
로어는 입자의 밀도 g/cm 상승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1.6 그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네, 로는 가스, 공기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1.293이다 라고 주어졌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거 볼게요. 예, 입자의 밀도, 우리가 밀도에 다니는 g/cm 상승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예, 1.293 kg/m의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1.293 kg을 g으로 바꿀게요. 뭐 해줘야 된다? 1000g이니까 곱하기 10에 상승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미터의 상승을 1m는 몇 cm입니까? 그죠? 1m는 100cm예요. 요거의 뭐다? 세제곱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0.001293 그죠? g per cm의 상승. 이거 중간값을 소수 셋째 자리 놀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조금 자세히 여기서 하나, 둘, 셋째 자리까지 나왔다면 하나, 둘, 셋째 자리 해도 상관없고요. 나는 좀 상세히 나타내겠다. 이 중간값은 어떻게 나타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이 예, 임의대로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중간값하고 최종 계산값만 맞다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야죠. 그죠? 0.001293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하게 되면요. 값은 1.96이고 단위는 cm/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3개 붙여볼게요. 필기서부터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죠? 활성탄관을 이용하여서 벤젠 0.25L/min 유량으로 2시간 동안 채취하여 분석한 값이 2.5mg이었습니다. 자, 벤젠의 농도 ppm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25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하며 벤젠의 분자량 78.1이다라고 줬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보니까 미리그램이 나왔잖아요. 미리그램 퍼. 예. 그 다음에 뭐죠? 유량이 나왔으니까 미터의 상승은 알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이거하고 ppm의 관계입니다. 그죠? 미리그램 퍼 미터 상승은 25도씨 1기압에서 24.45분의 ppm 곱하기 분자량이었습니다. 요 식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변환하셔도 되고요. 바꾸는 게 힘드시면 아예 기억하시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ppm으로 계산하시려 했으니까 아예 두 번째 식에 바로 넣으면 더 간단하겠습니다. ppm은 미리그램 퍼 미터 상승이다. 그죠? 넣어볼게요. 미리그램은 2.5mg이다 적어졌고요. 미터의 상승 대신에 0.25 리터 퍼 미니트가 주어졌어요. 0.25 리터를 미터 상승으로 고칠게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상승하면 미터의 상승이 되었습니다. 밑에 퍼 미니트가 있죠. 자, 미터 상승만 두려면 곱하기 미니트에서 예, 없애줘야 된다. 그죠? 몇 분? 2시간이에요. 2시간은 예, 2 곱하기 60이잖아요. 그죠? 미니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위에는 미리그램이고요. 미니트 약분되니까 미터 상승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리그램 퍼 미터 상승을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 뒤에는 이제 공식 그대로 곱하기 뭐죠? 분자량 78.1분의 24.45 그죠? 요거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26.09가 나오고요. 단위는 ppm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여보겠습니다. 송풍강예의 풍속을 측정하는 계기 2가지를 적어라. 그죠? 요거는 뭐 적어도 상관없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측정 범위를 적으시오. 요 부분이 예,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일단 풍속을 측정하는 계기 피토관은 풍속이 3m/s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차 풍속계는
풍속이 1m/s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풍차는 풍속이 1만 넘어도 쓸 수 있고 피토관은 풍속이 3m/s 넘어야 쓸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했죠. ACGIH 구분에 의한 입자상 물질 중 호흡성 분진의 침착 기전을 설명하시오. 지금까지는 ACGIH 구분에 의한 입자상 물질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잘 나왔죠. 하지만 설명도 기억하십시오 했다. 그죠? 자, 3가지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흡입성 분진은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곽성 분진이죠. 기도나 하기도, 그죠? 또는 폐포나 폐기도에 침착해서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입니다. 자, 호흡성 분진이다, 그죠?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해도 되고요. 또는 폐포에 침착하여 독성을 나타내는 분진,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자, 18번도 별표 3개 꼭 기억하십시오 했던 거다. 그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가상 직경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 g/cm 3승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 그죠? 자, 우리 뭐였죠? 공기 역학적 직경이었죠. 그죠? 입자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측정되는 먼지 크기이고요. 직경 분립 충돌기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나 형태를 분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정의였죠. 그래서 공기 역학적 직경은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이며 구형인 먼지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량 중위 직경 한번 볼게요. 질량 중위는 50% 입자 크기 이렇게 암기했죠. 그래서 입자 크기별로 농도를 측정하여 50% 누적 분포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를 질량 중위 직경이다. 중간에 있는 직경이다. 그죠? 입자를 밀도, 크기, 형태에 따라 측정기기의 단계별로 질량을 측정한 것이고 역시나 직경 분립 충돌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자,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별표 3개를 붙이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의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나타내었습니다. 관리 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10 ppm 이하다. 그죠? 우리 암기법 한번 볼게요. 이질공이 1탄 10. 그래서 그죠? 그래서 10은 뭡니까? 일산화탄소다. 그죠? 이질공일 1탄 10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먼 50, 포르말미멈 100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100이 나온 건 뭐냐면 포르말데히드도 되고 미세먼지도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PM10 또는 포르말데히드 HCHO가 100 마이크로그램 퍼미터 3승 이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외워볼게요. 초면 50, 포르말미멈 100 했죠. 라돈 148, 휘유 곰팡이 500 했습니다. 자, 그러면 148이다. 그죠? 148 베크렐 퍼 미터의 3승 이하는 라돈 148 그랬죠. 바로 라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계속 외워볼게요. 라돈 148, 휘유 곰팡이 500, 부유 800, 2탄 1000. 그죠? 자, 그래서 이질01, 1탄 10, 초먼 50, 포르말미멈 100, 라돈 148, 휘유 곰팡이 500, 부유 800, 2탄 1000.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외우시고요. 단위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손풍량을 계산한다. 그죠? 후드에서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접을 할 때 발생되는 피움을 표집하기 위해서 작업대 위에 고정하여 플랜지가 부착된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조건에서 필요한 송풍량 Q를 계산하라.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제어거리 X는 0.6m이고 제어 속도 VC가 0.5m/s, 후드의 개구 단면 A가 0.6m 제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외부식 후드에서 필요 송풍량 Q다, 그죠? 자, 일단은 60을 곱할까 말까는요. 제어 속도에 다니는 세크 단위인데 송풍량을 미니트로 계산하라. 그죠? 환산하기 위하여 60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플랜지만 부착했다 하면 송풍량이 25% 감소되어 곱하기 0.75 합니다. 그죠? 근데 작업대에 고정했다 하면 25%가 더 감소되죠. 그래서 작업대에 고정하면서 플랜지를 부착하게 되면 송풍량은 50% 감소하죠. 그래서 곱하기 0.5가 됩니다. 그죠? 곱하기 제어 속도 VC 곱하기 10X제곱 플러스 A가 공식 되겠습니다. 대입할게요. 60 곱하기 0.5 곱하기 제어 속도는 0.5m/s고요. 10 곱하기 개구면으로부터 제어거리 0.6의 제곱 플러스 개구 면적 0.6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3이고요. 단위는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역시나 파란색 체크한 내용 다시 꼭 확인하시고요. 아직도 부족한 문제들 다시 한번 꼭 꼼꼼히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